안녕하세요. 한규범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피처 명령 중 구석이나 모서리를 다듬는 필렛과 못따기, 겉틀만 남기는 쉘, 한 면에 비스듬한 각도를 줄 수 있는 굽해주기, 그리고 지지대를 만드는 보강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처 명령에는 모델의 날카로운 구석이나 각진 모서리를 처리할 때 사용하는 명령은 필렛과 못따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필렛은 구석이나 모서리를 둥글게 다듬을 때 사용하는 명령입니다. 피처 도구몸에 있는 필렛 단추를 눌러 필렛을 적용합니다. 필렛의 유형에는 화면에서 보이는 것 같이 부동 크기 필렛, 유동 크기 필렛, 면 필렛, 그리고 두근 필렛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부동 크기 필렛은 필렛할 항목에 대해 일정한 반지름으로 필렛을 부과하는 기능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능으로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부동 크기 필렛에서는 필렛할 항목으로 면 또는 모서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필렛 변수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필렛에 적용될 반지름 치수를 정의하는 등 필렛의 형태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반지름의 크기가 정의되어 있는 칸 위에 보면 대칭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비활성화되어 있는데, 여기서 필렛을 할 항목에 면을 제거하고 보면 활성화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을 보면 비대칭이라고 되어 있는 옵션이 있는데, 이것을 선택하면 필렛에 적용되는 반지름이 두 개 사용되어 필렛이 비대칭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동 크기 필렛에서는 하나의 필렛 변수만 사용 가능했다면, 유동 크기 필렛은 하나의 항목에 대해 여러 개의 필렛 변수를 넣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렛 변수 값을 넣어주면 화면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필렛을 넣을 수 있습니다. 유동 크기 필렛의 경우 서로 다른 반지름 크기를 연속적으로 적용시켜 필렛을 형성하기 때문에 부동 크기 필렛과 달리 면은 선택 못하고 오직 모서리만 선택 가능합니다. 둥근 필렛의 경우 하나의 면을 기준으로 연속되어 붙어있는 면 3개를 선택하여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둥근 필렛의 형태를 보면 선택한 3개의 면에 내접하는 원 형태로 필렛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렛을 적용시킬 때 필렛 할 항목을 순서에 맞게 선택을 해야지만 둥근 필렛이 적용됩니다. 솔리드웍스에서는 필렛을 피처에 적용하기 전에 필렛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미리 보여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앞서 보아왔던 이 노란 선들이 미리 보기 기능입니다. 미리 보기에는 화면에서 보이는 것 같이 전체 미리 보기, 부분 미리 보기, 미리 보기 안함
이렇게 세 가지 미리 보기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체 미리 보기는 사용자가 선택한 모든 필렛 항목을 미리 보여주는 옵션입니다. 전체 미리 보기를 선택하여 필렛을 넣어주면 화면에서 보이는 것 같이 미리 보기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솔리드웍스를 처음 시작하는 사용자라면 전체 미리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분 미리 보기에서는 사용자가 선택한 모든 항목이 아닌 첫 번째 선택한 필렛 항목만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분 미리 보기를 선택하면 화면이 다음과 같이 바뀌는데, 이 경우 제가 제일 먼저 선택한 모서리 선만 남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리 보기 안함은 이름 그대로 사용자가 선택한 모든 필렛 항목을 미리 보여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왼쪽 상단에 확인을 눌러 피처에 필렛을 적용시켜야지만 비로소 필렛의 형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솔리드웍스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면 꼭 전체 미리 보기를 선택하여 작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피처를 다듬을 때 사용하는 두 가지 명령 중 다른 하나는 못따기입니다. 못따기는 모델의 날카로운 구석이나 모서리를 비스듬히 그리고 평평하게 다듬을 때 사용합니다. 도구 모음의 필렛 아래 있는 화살표를 누르면 필렛 아래 못따기 단추가 있습니다. 못따기 변수는 꼭지점, 모서리, 그리고 면 모두를 사용할 수 있고, 못따기는 이 변수들을 기준으로 각도 거리, 거리, 꼭지점 옵션을 사용하여 형성이 됩니다. 미리 보기 기능은 필렛과 마찬가지로 못따기에서도 똑같이 지원됩니다. 미리 보기 옵션을 전체 미리 보기로 선택하고 못따기 변수로 바꿔가며 못따기 형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도 거리 옵션의 경우 변수를 기준으로 D만큼 떨어진 거리에서 A의 기울기만큼 못따기를 구현합니다. 따라서 화면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1번 모서리 선을 선택했을 때 이 선을 기준으로 10mm만큼 떨어진 선에서 45도 기울기로 모서리가 깎여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도 거리 옵션의 경우 변수를 기준으로 D1 방향만큼 그리고 D2 방향만큼 떨어진 거리를 기준으로 못따기를 형성합니다. 따라서 D1의 크기를 키웠을 경우 그 형태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리 옵션이나 각도 거리 옵션의 경우 못따기 변수로 꼭지점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옵션 중 꼭지점을 선택하면 꼭지점을 선택하여 못따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모서리나 면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꼭지점을 하나 선택해서 보면 꼭지점 못따기의 경우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3개의 거리 변수로 인해 못따기가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거리 2 값을 바꾸면
다음과 같이 모양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리 보기 옵션 위를 보면 관통면 선택과 피처 유지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중 관통면 선택은 피처의 뒷면에 있어서 그래픽적으로 보이지 않는 모서리 또는 꼭지점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현재 관통면 선택이 체크가 되어 있으므로 이 뒤에 있는 꼭지점이 선택이 가능합니다. 피처 유지의 경우 피처가 못따기 값에 의해 제거되어야 되는 상황에서 그 피처를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기능을 합니다. 이 기능의 경우 다른 예제로 바꾸어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제를 통해 못따기 피처 유지 옵션이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은 피처를 못따기 기능을 사용하여 현재 화면에 보이는 형태로 가공을 하려고 합니다. 이 피처에 쓰인 못따기 변수가 거리 60mm에 20도라고 했을 때 똑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피처에 못따기 기능을 사용하여 모서리를 고른 후 못따기를 넣어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아까 보았던 그림과 다르게 원통이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경우 원통을 살린 채 못따기를 해야 될 때 피처 유지 옵션을 선택해주고 못따기를 적용시키면 이러한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쉘 명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쉘 명령은 지정된 두께의 살만 남겨두고 내부의 살을 제거하는 기능을 합니다. 주로 커버나 틀 같은 제품을 만들 때 주로 사용하는 명령입니다. 그럼 도구 상자에서 쉘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좌측에 쉘 관련된 변수들을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쉘의 파라미터에서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살의 두께를 설정하고 내부를 제거할 면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화면에 나와 있는 도형의 위쪽을 10mm만큼만 남기고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벽 10mm짜리 틀이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옵션을 바꿔 바깥쪽으로 쉘 옵션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깥쪽으로 쉘 옵션을 눌렀을 경우 파트의 크기가 조금 더 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이 피처를 둘러싸는 형태로 쉘을 생성하는 옵션으로서 어떠한 모델의 커버를 생성할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그리고 쉘 옵션 중 다중 두께 세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중 두께 세팅은 최초에 설정한 쉘 값
이외에 다른 두께를 설정하려고 할 때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위에 파라미터에서 살을 제거할 방향을 설정한 것과 달리 다중두께 세팅에서는 이 두께를 세팅하고 싶은 면을 선택하면 됩니다. 두께 값을 3을 넣어서 확인하면 선택한 면의 쉘 두께가 얇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쉘 관련된 예제를 하나 더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쉘의 두께를 설정하고 파넬 면을 설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쉘의 두께만 설정하고 파넬 면을 설정하지 않아 보겠습니다. 두께를 줄여 다시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쉘을 생성해야 했더니 내부만 비어있는 쉘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듯 속이 빈 구조를 만들고 싶을 땐 쉘을 선택하고 살을 파낼 방향을 지정하지 않으면 속이 빈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굽해주기 기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굽해주기 기능은 사용자가 지정한 면에 굽의 각도를 부과하여 비스듬하게 경사를 주는 기능입니다. 꼭 굽해주기 기능을 통하지 않고 스케치 단계에서 경사를 넣어 피처를 디자인할 수 있지만 굽해주기 기능을 이용하면 그럼 피처 도구 상자에서 굽해주기 단추를 눌러 굽해주기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뜬 창에서 굽의 유형과 굽의 각도, 중립평면, 굽해줄면, 분할선을 설정하게 됩니다. 굽의 유형 중 중립평면은 굽해주기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중립평면이란 변하지 않을 면을 뜻하며 굽해를 줄 때 기준이 되는 면을 뜻합니다. 이제 기준이 될 중립평면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립평면을 선택하면 화면과 같이 화살표가 생기게 됩니다. 이 화살표는 중립평면을 기준으로 굽해줄 면에 굽해될 부분이 추가될 것인지 아니면 빠질 것인지를 정하는 지표입니다. 화살표가 위쪽이면 각 굽해될 부분이 붙게 되고 아래면 굽해될 부분이 빠지게 됩니다. 간단히 중립평면과 굽해줄면이 힌지로 연결되어 있고 굽해줄면 반대쪽이 줄에 연결되어 그 줄을 잡아당기고 미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굽해주기가 어떻게 기능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준이 될 중립평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굽해줄 면을 선택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살표가 위쪽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굽해줄 면은 밑변을 기준으로 더 추가되어 굽해될 부분이 붙게 될 것입니다. 그럼 굽의 각도를 30도로 주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굽해주기에서는 미리 보기 기능을 지원하지 않아 확인을 눌러 실제 적용해 봐야 굽해주기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을 누르면 의도한 형태가 그대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굽의 유형 중 구획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획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획선은 기준이 되는 선을 넣어 분할된 부분을 다음은 굽의 유형 중 구획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획선은 선을 넣어 분할된 부분을 기준으로 구배를 주는 유형입니다. 그럼 먼저 기준이 되는 분할선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면 하나를 선택해서 선을 스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처에 전체를 관통할 수 있도록 선을 그린 후 스케치를 종료합니다. 그리고 피처 도구 상자에 곡선에 분할선을 선택해 줍니다. 분할 유형 중 투영식을 선택하고 아까 그린 선을 넣어준 뒤 이 선을 기점으로 분할선을 그릴 면을 선택해 줍니다. 확인을 누르면 아까 스케치한 선을 기준으로 분할선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분할선을 기준으로 구배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립평면에서의 화살표와 같이 끌 방향을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끌 방향을 설정해 주었더니 각 분할선에 노란 화살표가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화살표는 분할선 기준 구배가 생기는 방향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 피처는 분할선 기준 위쪽으로 구배가 형성될 것입니다. 그러면 확인을 눌러 형태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획선의 경우 분할선이 기준이 되므로 분할선의 크기는 그대로, 그리고 끌 방향을 설정해 주었던 면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계단 구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 구배는 앞서 이야기한 다른 두 유형보다 사용하기가 약간 까다롭습니다. 흔히 쓰이는 기능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구획선 유형에서와 같이 분할선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분할선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구배주기를 눌러 계단 구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획선 유형과 같이 분할선을 선택해 주는데 이 경우 어긋나는 곳을 생성할 곳만 눌러줍니다. 그 후 똑같이 끌 방향을 설정해주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각도가 너무 커
다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10도의 각도로 부조합이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강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강대는 제품의 칸막이나 보강을 목적으로 지지대 역할을 하는 살입니다. 기존의 돌출 기능으로도 보강대를 만들 수 있지만 특별한 지지대 기능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보강대의 기능을 활용하신다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작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보강대 단추를 눌러 보강대 기능을 실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보강대를 실행시켰더니 단면을 스케치할 평면이나 평면인 면 또는 모서리 또는 피처 작성에 사용할 기존 스케치를 사용하라고 메시지가 뜹니다. 따라서 보강대 작업을 하기 앞서 스케치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강대를 만들기 전에 먼저 스케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지대를 정면 표면에 스케치하여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벽에서부터 바닥에 이르는 지지대 형태를 잡아주고 높이 60에 각도 60도짜리 지지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스케치를 선택하고 다시 피처의 보강대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강대 설정창이 왼쪽과 같이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강대 설정창의 각 항목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맨 위에서부터 두께는 보강대 살 두께의 부가 방향을 설정하는 항목이고 그 아래 항목은 보강대 살 두께 값을 지정하는 항목입니다. 돌출 방향에서 보강대가 평행하게 생성될지 수직하게 생성될지 설정할 수 있으며 뒤집기 항목을 체크하여 보강대의 생성 방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에서 보강대의 고백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보강대의 두께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께 맨 왼쪽 항목은 지금 그린 스케치 기준으로 왼쪽에 두께를 부과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스케치를 중심으로 두께를 부과하는 방향이고 맨 오른쪽은 스케치 기준 오른쪽에 두께를 부과하는 항목입니다. 그럼 저희는 두께를 스케치 기준 가운데로 설정하고 두께 8짜리 지지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화살표가 있는데 이 화살표를 보면은 스케치 기준으로 해서 살이 어디에 형성될지를
선택하는 화살표입니다. 따라서 살이 생길 방향으로 화살표를 옮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체크를 눌러 보강대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지대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설정창으로 돌아가 맨 아래 보면 900 켜기 끄기 옵션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설명한 구배주기 기능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15도 가량의 구배를 넣어 주겠습니다. 옵션을 설정하면 화면에서 보이는 것 같이 구배가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강의에서 배운 것을 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이 날카로운 구석이나 모서리를 다듬는 피처 명령인 필렛과 못따기, 그중 오른쪽에서 보이는 그림과 같이 둥글게 다듬는 명령은 필렛, 비스듬하게 다듬는 명령은 못따기입니다. 그리고 쉘은 틀이나 커버를 만들 때 사용하는 명령어로 지정된 살 두께만 남겨두고 내부의 살을 모두 제거할 때 사용되는 명령입니다. 구배주기는 한 면에만 구배 각도를 부과시켜 경사를 주는 명령이고, 마지막으로 보강대는 지지대 역할을 하는 살을 생성하는 명령어입니다. 이것으로 6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